안녕하세요.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. 오늘은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래 연립 2차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같이 하려다가요. 좀 설명이 길 것 같아 가지고 좀 나눠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딱 나눠서 수업하기로 했어요. 자, 먼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연립 1차 방정식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? 그죠? 자, 연립 2차 방정식 갑니다. 그럼 연립 2차는 뭐냐? 자, 미지수가 일단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일 때 그때 얘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요.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 형태는 1차식이랑 2차식이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경우 있고요. 두 번째는 2차식하고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죠? 자, 여기에서 요거는 뭐 그대로고요. 2차식하고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조금 복잡한 게 한 개 더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들어가요. 그래서 문제가 훨씬 좀 더 간단해지고 쉬워졌다고 보시면 돼요. 어려운 부분이 빠졌어요. 알겠죠?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. 자, 첫 번째 유형입니다.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?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푼다. 우리 옛날에 1차 방정식, 그러니까 1차 연립 방정식도 대입법, 가감법 있었던 거 기억나죠? 자, 대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먼저 이 1차식을 먼저 뭐 해야 돼요?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. 자, 그 말이 뭐냐?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. 이 말이 뭐예요? 그 식을 x는 뭐다. 아니면 또는 y는 뭐다.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요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라 라고 하네요. 자, 예를 들어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. x 플러스 y는 5고요. x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5다. 자, 이때 x, y를 구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 한다고요? 1차식이고요. 얘 2차식이죠.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. 어떻게 할까? 나는 x는 하고 싶어요. 요 식을 x는 걸로 바꿔보자. 그럼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y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요 밑에 2차식에다가 x 대신 다 집어넣어 준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맞죠? 자, 그럼 x 대신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. 다음 마이너스 xy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괄호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5 곱하기 y 이렇게 되겠죠. 플러스 y제곱은 5 이렇게 됩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럼 이 y를 여기다 y를 이렇게 적을까요? 좀 보기 좋게.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5 하고요. 얘를 분배를 하면 되겠죠.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y제곱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. 얘는 없어지네요. 그죠? 그럼 뭐 y제곱은 몇 개야? 여기 y제곱 2y제곱이고요.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6y는 0. 2y로 묶을까요? 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. 그러면 y가 몇 개 나와요? 두 개가 나오네요. y가 0이거나 또는 y는 3 이렇게 나와요.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? 그때 따른 x값도 각각 따로 나오는 거야.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밑에가 근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자, 그럼 x가 0이다. y가 0이다. 어디다 집어넣어? 여기에다가. y가 0이라네요. 0 더하기 5니까 x는 5가 나오고요. y가 3이라네요.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 해서 해는 두 쌍이 나온다. 이해되셨나요?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당연히 나오겠죠. 그죠? 그래서 두 쌍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자, 이번에는 2차 두 개 연립되어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. 자,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한대요? 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후에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해라 라고 나왔네요. 됐죠? 자, 얘는요. 많이 나오면요. 그 해가 4쌍이 나오기도 해요. 자, 그러면 이 형은 어떻게 푸느냐?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이렇게 풀 수 있어요. 지금 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. 그죠? 얘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요. 그죠? 그럼 보자.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다. 인수분해. xx 2yy 하고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돼야 되겠네요.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되죠. 이걸 뭘 대입하라는 얘기냐. 우리 자 생각해보세요. 곱해서 0이 된다. 어떻게 돼요? 여기가 0 또는 여기가 0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2y가 0인 경우랑
x 플러스 y가 0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. 첫 번째 요거 대입하면 x는 2y다. 맞아요? 이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. 자, 위에다 대입해 봅시다. x 대신에 2y 집어넣으면요 4y 제곱. 그 다음 요거 2y 집어넣으면 플러스 6y 제곱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10y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y 제곱은 2 이렇게 되네요. y는 뿔마 2입니다.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와요? y가 뿔마 2다. 그 다음 그러면 x는 어디에 여기다 대입하면 2를 곱하면 뿔마 4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y가 플러스 2면 x는 플러스 4고요. y가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4죠.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?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? 부호동순 이라고 적어요. 자, 그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?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. 그죠? 이걸 복부호라고 얘기하는 거야.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근데 동순 같은 순서래요.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 먼저 왔으니까 x도 플러스 4 먼저 오고 얘가 마이너스가 먼저 늦게 왔죠. 그럼 뒤에 왔죠. 그럼 마이너스 2가 오면 얘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.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요. x는 4 y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아 마이너스가 빠졌다. 근데 좀 왠지 부호 동수함 좀 있어 보이지 않나? 그자? 자, 그 다음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렇다고 끝 하면 큰일 나요. 우리는 지금 요것만 대입한 거야. 얘도 될 수 있잖아. 그지? 그럼 어떻게 돼? x는 마이너스 y를 또 대입하셔야 되는 거야. 됐나요? 자,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은 20이 되고요. y 제곱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. 그럼 y는 뿔마 루트 10i가 되겠죠. 이해됐어요? 그러면 자 x는요. x는 마이너스 y라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10i면 x는 마이너스 루트 10i가 되고요. y가 마이너스 루트 10i면 x는 플러스 루트 10i가 돼요.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. 그 다음 이것도 복부호 동순 이렇게 있어 보이게 적어줍니다. 이해됐어요? 그러면 얘는 해가 몇 개 나왔어요? 총 4쌍이 나온 거야. 여기서 2쌍, 여기서 2쌍.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데 2차다.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. 돼야지만 돼요. 안 되는 경우는 원래 예전에 배웠는데 지금 없어져서 그런 거 안 나와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? 인수분해 되는 애를 인수분해해서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다.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. 또 얘가 0이 되는 경우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총 4쌍의 해가 나올 수 있겠다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.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경우 대칭형인 연립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. 자, 대칭형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XY 보통 연립 방정식 미지수 두 개잖아. 그지? 그때 XY가 있을 때 XY를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나올 때 그런 걸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해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x 플러스 y는 뭐 예를 들면 5, xy는 4 이런 문제예요. 아니 잠깐만 xy가 4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연립 방정식. 자 얘는요 xy 두 개 자리 바꿔서 y 더하기 x는 5 그 다음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yx는 4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? 없죠. 똑같죠. 요런 형태 또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얼마나 할까? 17. 그 다음 xy는 뭐 4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. 이것도 어때요? 자리 바꿔도 x랑 y 자리 바꿔도 똑같은 형태가 되죠. 이런 걸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보통 해줍니다. 자, 이런 대칭형의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? 자, 그냥 풀어도 돼요. 그냥 푼다는 얘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쉽잖아. 어떻게?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면 돼요. 그죠? 근데 얘는 어때요? 풀 수가 있나요? 이거 풀기 어려워요. 이거는 뭐 얘 2차식이고요. 얘도 어떻게 보면 1차 1차 곱한 거니까 2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이걸 어떻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. 그죠? 아니면 얘를 x는 y분의 4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제곱분의 엄청 복잡해 보이죠. 그죠? 그렇게 풀어도 되기는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풀지 않아요.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 하면 대칭형 연립 방정식은 x 플러스 y와 xy의 값 이 두 개만 구할 거예요. 이 두 개를 구하고 나면 쉬워요. 자,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방금 요거 해놓은 거 있죠? 요거를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.
자, x 플러스 y가 오고 xy가 4라면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두 근이 x와 y인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. t에 대한 새로운 문자가 하나 나오는 거야. 자, 그 말이 뭐냐면 자, 두 근이 xy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대요. 그러면 t의 제곱 그 다음에 at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a가 뭐 여기서 두 근의 합 이거 분의 마이너스 이게 두 근의 합이잖아요. 두 근이 x 플러스 y면 두 근의 합이 나와 있는 거야. 두 근의 합이 오니까 얘는 어떻게 돼? t 제곱분의 마이너스 5t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근이 xy면 두 근의 곱이 이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두 근의 곱 4니까 1분의 뭐 얼마?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. 얘의 두 근이 바로 누구다? xy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됐어요? 자,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면 되죠. 아이고 4가 왜 두 번이나 나오니? 그러면 얘는 잠시만요. 하나 고치고 얼마로? 1로 고친다. 그제? 마마 이렇게 되네요. 그럼 t가 1 또는 4인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? 두 근인데 이 두 근이 뭐라고? xy래요. 그래서 x는 1이면 y가 4고 x가 4면 y는 1이다.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대칭형이에요.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. 이해돼요? 할 수 있겠어요? 그래서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알면 우리가 이 두 근을 이 두 개를 xy라고 잡고 두 근을 xy라고 하고 t에 대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.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5t, 두 근의 곱이 4니까 얘는 플러스 4.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에서 나온 요 두 근이 바로 xy가 된다는 거. 이해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이건 조금 쉬운 형태였죠. 이거는 조금 어려운 형태. 이걸로 가보겠습니다. 자,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다.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13일 때, 자, xy를 구해야 됩니다. 자, 이것도 한 문자로 정리해서 넣기는 해도 돼요. 그 말이 뭐냐, 예를 들자면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해서 요 우리 대입하던 거 그렇게 풀어도 돼요. 그죠? 그래도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도 제곱을 하고 뭐 이래서 근데 얘는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긴 없습니다. 근데 혹시나 어떻게 문제를 풀라고 나올지 모르니까 이 대칭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? 뭘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? 두 개의 합 x 플러스 y랑 xy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그럼 x 플러스 y는 여기 나와 있죠. 그럼 xy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? 여기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무슨 말이냐?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얘는요.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?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인데 얘랑 똑같아지려면 빼기 3xy 하면 돼요. 그럼 여기가 플러스 2xy 마이너스 3xy 하면 마이너스 xy가 되잖아. 이게 13이란 얘기예요. 근데 x 플러스 y가 얼마다? 마이너스 2래요.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xy가 13이다. 그럼 마이너스 3xy는 얘 넘기면 9가 되고 xy가 얼마가 돼요? 마이너스 9가 되는 3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근의 합하고 곱 나와 있네요. 이렇게 새로 만들면 돼요. 두 근이 누구인? xy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. 됐나요? 자, 그럼 만들면 어떻게 되죠? t제곱 그 다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t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야. 3, 1 하고 1에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요. 그죠? 그러면 t가 1 또는 마이너스 3이래요. 그 말은 뭐야?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다. 이렇게 두 쌍이 답이 된다. 라는 겁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입하는 것보다 쉬워요. 왜냐? 여기에서 xy만 구해놓고 나면 그냥 우리 2차 방정식 풀던 거 있죠? 요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. 근데 만약에 얘를 대입법으로 풀면 풀 수는 있어요.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해서 어떻게 여기다 다 대입해야 돼요. 아우 귀찮아. 그럼 뭐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y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y 제곱은 13 이래가지고 완전 제곱식 풀고 또 이래가 동류항 찾고 이런 이거보다 이가 더 간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네요. 자, 오늘은 요까지 연립방정식 부분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. 자, 그럼 이제 방정식은 다 끝났어요.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부등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봐요. 그럼 안녕.